그리고 이제 김은희 작가가 원래부터 네. 기생충을 되게 좋아한대요. 어. 바이러스와 세균도의 특징을 조금 변형시켜 만든 게 생사초에 붙은 기생충의 알이라는 설정을 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기생충이 있지 않냐. 그 하고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게 영화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기생충을 원래 좋아하는 기생충을 좋아하는. 근데 이거 기생충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요? 이 사람뿐이 아니야. 그 기생충이라는 생명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서 이게 인터뷰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 참 이게 웃기는 게 네.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2월 달에 기생충으로 대박을 뭐 냈죠. 그쵸? 이 무슨 상? 오스카 무슨 상? 예. 네, 그 상을 받았어요. 그죠? 네. 세계 최초로 뭐 한 개 영화에서 4개인가를 받았고 네. 그러면서 동양 영화에서는 뭐 그것도 최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놀라운데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코로나 번지면서 기생충에서 전 세계가 기생충으로서 막 열광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시기에 이 좀비의 정체가 기생충이었다. 이런 게 탁 이 시기에 탁 나왔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생충 영화와 어떻게 이렇게 잘 이어지냐 또. 그래서 기생충 영화를 보면 네. 이 박사장네 집에 송강호 가족이 기택의 가족이 기생을 해서 들어갔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기생충이 있더라. 원래 원래 살던 기생충을 쫓아내고 자기네가 기생하다가 숙주를 이제 완전 지배하고 그렇죠. 이제 그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숙주 이렇게 나오고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자본주의 사회와 어떤 이 빈부 차별 뭐 엄청난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게 기생충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기생충은 이제 패러사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페러시토스? 이렇게 발음하면 되나? 하여튼 페러시토스에서 유래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음식의 곁이라는 뜻이래요. 음식의 옆. 이런 뜻에서 점차 귀족들의 옆에서 자잘한 일을 하면서 음식을 얻어먹는 식객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생명체 내부에서 다른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는 생명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생충에서 충은 한자로서 이제 벌레를 의미하는 게 되지만 네. 실제 벌레에서는 박테리아와 이제 바이러스 총칭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생충을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데 네. 기생충은 인류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억 년 전에 생명체와 함께 지나해 왔다. 그래서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항상 달고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미생물 단위가 이제 어마어마한데 우리 몸에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래 세포가 한 30개, 30조개. 와우. 뭐 다른 곳엔 32조개, 37조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 신체 수보다도 많은 39조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세포 수보다 많다는 거죠? 네, 세포 수보다 많은 게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과연 인간은 미생물일까? 우리를 구성하는 미생물이냐 세포냐 이거 생각을 해보게 된 그걸 답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장 속에 있는 네. 장 속에 사는 각종 미생물의 무게만 네. 2에서 4kg. 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를 들어 60kg면 오. 4kg면 56kg인 거야 원래는. 오. 4kg 정도는 장 속에 사는 미생물. 그러니까 다른 데 사는 것까지 치면 이제 더 무게가 더 늘어나겠죠. 진짜 가볍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게로 4kg면 얼마나 많은 거죠? 엄청난 거죠. 4kg면 우리 아령도 4kg짜리 들면 무겁잖아요. 네, 대박이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더라? 꽤 이것도 꽤 나가는데 하여튼 다 합쳐도 한 어디 뭐 팔다리 무게 정도는 되나 봐요. 네. 이거 웃기잖아요. 노트북 2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도 그 정도 그저 2개는 되겠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몸은 점령되어 있다. 점령은 네, 이제 뭐 공존하는 거지 그냥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너는 이제 나는 너. 이거는 이제 진화학자들이 하는 얘기에서 우리 몸에는 네. 우리 몸과 하나 된 기생충으로 보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뭐 모르는 얘기지만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실제 우리 몸의 에너지 네. ATP 그 펌핑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그 칼륨과 뭐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 네. 그 일종의 수레바퀴가 있고요. 네.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돼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도 원래는 기생충이다? 우리 세포 안에 오. 있어. 왜냐하면 독자적인 유전자가 있거든 그 안에.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으면 그 네. 안에 실제 기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독자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우연히 침입했다가 뭐 이렇게 같이 살아도 되겠네 해서 공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네. 기억 안 나요? 네. 그런 식으로 배웠던 거. 예, 예. 일찍 최근까지 배웠던 분이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 몸에 유익균들도 많죠. 뭐 네. 프로바이오틱스 가지고 이게 뭐 유산균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살아서 잠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게 네. 참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그 중에서 한 100종 이하래요. 그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 중에 네. 100종 이하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네. 그 중에 이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 약을 먹죠. 네. 구충제. 한참 얘기 많죠. 지금 얘기 많죠. 네. 구충제가 암을 치료하냐, 개구충제가 뭐 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명확히 모르지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네. 뭐 먹는 걸 뭐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 효과를 그래서 봤다니까. 효과를 봤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이제 기존 의학계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보다 중요한 건 네. 구충제를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충제를 먹은 역사가 뭐 100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구충제가 박멸돼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서 인간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네. 엄청난 자가 면역 질환이 시작됐다. 아.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 아. 그러니까 백혈구가 아군 적군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알르레기 네. 이런 게 과연 그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알르레기라는 걸 많이 알았느냐? 알레르기. 네. 알레르기. 알르레기. 발음이. 알레르기. 알레르기. 네. 알레르기. 네. 그렇군요. 알레르기, 알러지를 알았느냐? 그렇지 네. 않았다는 거 잘. 뭐 사람 체질마다 좀 달랐을 수는 있지만 맞아요. 근데 구충제 박멸 이후 네.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백혈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역설적으로 굉장히 벌어진 일이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옛날에 흙 먹고 자랄 때 더 건강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네. 밖에 나가 뛰어놀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이런 미생물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네. 이 사람 몸에 하여튼 뭐 그런 균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이제 특히 박테리아는 스스로 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이나 어디 다른 공간에서 양분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 있을 때만 그렇죠. 이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숙주를 그 공존, 공생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네. 굉장히 이제 그 지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미생물을 자기 숙주를 조종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온 대표적인 영화가 이 연가시. 아, 그렇죠. 연가시 본 사람. 저요. 연가시가 사실 좀 되게 무서워요, 그거. 그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네. 무섭겠네요. 연가시라는 생명체가 미생물이 사실은 이렇게 길게 자라면 엄청 크게 자라지만 작을 때는 이게 민물에 네. 연가시 영화에서도 이제 민물에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계곡에서. 네, 항문이나 사람 몸에 어디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 몸에서 증식을 하는데 이 연가시가 이제 기형적으로 이제 큰 연가시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놀러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폭식을 해. 막 계속 먹어.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근데 하다가 살은 안 찌고. 네, 살은 안 찌고 계속 살은 빠져요. 엄청 먹어요. 그럼 먹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일정 시점이 되면 동시에 물을 찾아. 물을 엄청나게 먹거나 아니면 물에 뛰어들어. 그리고 물에 뛰어서 자살을 해요. 근데 실제 그 원인을 나중에 찾고 봤더니 물에 뛰어들어서 또는 물을 엄청나게 먹고 나서 항문으로 연가시가 거대한 연가시들이 막 나오죠. 다시 알을 낳는 거였나? 그게 그 생명체의 사는 라이프 사이클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숙주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또 이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깨어 나와서 다시 물로 가서 있다가 다른 숙주에 들어가고 이게 계속 도는 라이프 사이클인 거예요. 근데 이 연가시가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충격을 줬는데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서 자살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의식을 조종해서 물에 가고 싶다. 어. 물을 먹고 싶다. 그 전에 막 먹고서 이제 막 먹는다는 건 뭐야? 걔네 기생충이 자라고 있는 거지. 그렇죠. 막 영양분을 대량으로. 막. 예.
그리고 항문으로 막 거대하게 막 빠져나오는데 음. 되게 징그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 화장실에서 변기에 머리 박고 죽은 그 여자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입으로도 나오고 막 안 그래요. 보고 다행이지. 어. 근데 그 뭐야 누구지 저 빈센 반고우? 네. 이렇게 색깔을 좀 네네네. 다르게 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색깔을 다르게 썼냐?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세상이. 어. 왜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느냐? 네. 그게 고양이 그 회충이 네, 맞아요. 머리로 들어가서 뇌에 아. 들어가서 신경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썼다. 그 나중에 자살하게 된 맞아요. 원인도 사실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귀 잘라. 우리가 모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먹자에 먹으면 네. 회충을 이제 네, 네, 몸에 네. 들어오면 어디가 네.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를 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뱀 술 같은 거 네.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잘못 하거든요. 먹으면. 왜냐면 거기서 살던 그 네, 네. 이제 회충이 네. 들어와 내 몸에서 어. 이제 살면서 나를 이제 죽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그리고 네. 요즘에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이제 미생물 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우리는 그걸 체질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얘기했는데 네. 그 왜 체질이 발생하느냐? 어. 누구는 음식을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음. 그 누구는 살이 찌가 안 찌고 네. 서양에서 지금은 이제 미생물학으로 아. 얘기를 하죠.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미생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체질, 어. 성격 이런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제 저걸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유산균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내가 만약에 장이 안 좋아. 네. 내가 체질적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장을 고치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은 네. 건강한 사람의 그 변 속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장 속에 아. 들어 있는 미생물을 네. 배양을 해서 그거를 네. 먹여. 내 거에다 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제 정상화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뭐 다른 분야 되겠지만 이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어떡해요? 옛날에 중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냐면은 왜 내가 침을 생기지 또. 똥이 한 모금 드시고 싶은 나오죠. 똥 한 잔? 그 이제 배 있잖아요. 네. 배를 갖다가 그거를 이제 그 옛날엔 푸세식이니까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를 담궈 넣어요? 놓는 거예요. 담궈 놓으면은 어. 그 배에 그 이제 그 똥의 진액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건 그게 빠지고 그러니까 어. 그 진액만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려가지고 먹었다고. 진짜요? 다려가 먹거나 하여튼 그냥 먹거나. 어.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형태가 똑같아. 보면은 어.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네. 변을 그래서 지금 변 수집하는 그 회사 있어요. 미국에도. 그 회사가 실제 있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거를 네. 희석을 시켜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없애고 네. 거만 이렇게 네. 미생물 해가지고 네. 먹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렇게 그냥 주스처럼 먹는 게 아니고 네. 관을 해가지고서 배 위장에다 그걸 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균이 자라면서 오. 이 사람이 정상화되는. 대박.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이야 그게. 근데 아, 실제 배를 지금 그냥 치료법으로 다리- 써요. 그거. 배를 그냥 다려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 넣었다가 이렇게 다려 먹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게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우와. 거였어 옛날에.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이게 어디까지가 인간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신의 세계거든 우리 몸이. 그쵸. 그리고 이게 연가시 얘기도 했지만 네. 원래 연가시는 귀뚜라미라고 비슷한 거 뭐죠? 곱등이. 곱등이. 이 곱등이 몸에서 곱등이를 숙주로 삼아요. 그래서 어. 곱등이를 그 곱등이 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네. 곱등이를 조종해. 뇌를 조종해. 어. 그래서 곱등이에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인간과 관계돼서 메디나충이라는 그 기생충은 물과 네. 접촉할 확률이 높은 발을 그러니까 발 속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 네. 있다가 발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발이 뜨거워지지 하는 응. 거야.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그게 만들어. 어. 그러면 물 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어. 그래서 이 수포를 터뜨려서 거기다 알을 낳고 그 물 속에서 계속 있다가 또 사람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글로 또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네. 어. 그러니까 사람의 발을 뜨겁게 만들어. 어. 이게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이거 톡소포자충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생각해봐야 돼. 뭐죠? 고양이를 종숙주로 삼.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 마냥 마지막 숙주. 어.
그럼 거쳐가는 숙주가 있다는 얘기죠. 음. 종숙주로 삼는 톡소포자증은 쥐나 인간을 중간 숙주로 삼아. 그래서 고양이한테 가기 위해서 인간을 거치는데 톡소포자증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돼. 잡아먹히는 거지 이제 일부러. 고양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와. 조종당하는 거야. 고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잡아먹었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통과제리 사람은 같은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를 좋아하게 돼요? 그럼 인간은 고양이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대. 그걸 안고 부비고 싶어 하게 된대. 그럼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대박.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조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 냄새를 굉장히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면은 거기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나갔다가 또 고양이한테 돌아가고 대박이다. 사람 몸을 통해서 고양이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특이한 건 남자들이 감염됐을 때는 네. 톡소포자충이 더 쉽게 조종된대 남자들이. 아.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내가 그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자들이 톡소포자충에 걸리면 네. 굉장히 섹시해진대요. 아 그래요? 약간 고양이 고양이 스타일의 상이 그렇지, 되는구나. 그렇지. 오! 그거지. 고양이상 여자 있잖아. 그리고 임신하면 아들을 더 많이 낳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성까지 헐. 자식의 성까지. 왜냐면 남자들이 더 잘 네. 이거 걸리니까 뇌를 조종을 더 잘 당하니까. 약간 X 정자들이 더 잘 들어오는 건가? 그렇고 어. 남자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운전과 보행 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헐. 그리고 이제 새를 숙주로 삼는 로이아라는 이 기생충은 네. 개구리 몸에 들어가서 개구리 다리를 변형시켜서 개구리가 점프를 못 뛰게 한대. 그럼 새가 와서 잡아먹게 하는 거지. 그러면 새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종숙주. 헐. 그리고 뭐 미오니코나 뭐 니오트리피카라는 기생충은 개미의 엉덩이를 빨갛게 해가지고 새가 오다가 저거 딸기인가 라즈베리인가 이렇게 해갖고 딱 먹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얘네. 이거 완전히 기생충이 과연 우리가 음. 그 무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가면.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기생충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 시민이라는 기생충 박사가 있잖아요. 네. 이건 기생충이 사랑스럽다. 기생충은 해로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해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네. 그렇지 않고 네. 사람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한다. 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상제님께서 이제 얘기를 직접 하셨죠. 도전해 보면 네. 도전 6편 20장에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도일에게 베푸신 의술. 구리골 근처에 김도일이 상제님께 네. 매우 거만하더니 한 번은 배앓이를 얻었어요. 배가 아파.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일을 찾아가 보시고 손으로 가슴에서부터 배꼽 위까지 만져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 내리는 거야. 네. 그랬더니 돌아오셔. 그때 그 뒤로 배꼽 위로 아픈 증세는 없었는데 배꼽 밑으로 또 아파. 도일이 사람을 위해서 상제님께 다시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상제님께서 도일을 부르시어 방 한가운데 눕히고 문 밖에 거닐다 들어오시며 네. 갑자기 느닷없이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 무례한 놈아 하고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감히 네가 어찌 어른 앞에 누워 있느냐 하시고 성도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쫓아내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도일은 낚여라 너 뭐야? 하면서 화가 확 날 거 아니야? 네. 크게 성내며 돌아가니 그때부터 병이 곧 낫거늘. 오. 그러니까 화를 내게 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도일이 그 꾸지람이 약이었음을 깨달으니라. 성도들이 꾸지람으로 어떻게 병을 고치십니까? 하고 까닭을 여쭈니 그 병은 회충의 장난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회충이 장난을 친다. 회충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장난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숙주를 죽일 생각은 아니야. 실제 조종을 하는 거네요. 조종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만지면 회충이 배꼽 밑으로 내려가 감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만지면 회충이 배꼽 밑으로 내려서 감히 올라오지 못해요. 상진이 만지셨으니까 네. 배꼽 밑으로 내려가서 못 올라와. 네. 근데 만일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한 번 만지면 회충은 녹아서 죽겠지만 회충이 죽어. 네. 근데 회충이요 이렇게 작은 회충도 있지만 뭐 길면 뭐 한 몇 미터 단위로 이렇게 몸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충이 녹아서 죽겠지만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지라. 그러니까 이 회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성구죠. 그러니까 상제님은 이 기생충 공사도 보셨어. 그러므로 병인의 분노를 일으켜 회충이 그 기운을 타고 올라와서 본처로 좀 올라온 거죠. 되돌아가게 하고 회충이 장난만 안 치는 거지 이제. 진짜 놀라운 성구예요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동생 어디에도 없어 이런 거. 죽이지도 않으신 거네요. 그럼 우와. 회충도 살리고 근데 회충이 죽으면 이 사람도 위태로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회충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음. 몸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는 뭔가 안 되는 기능을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 안정을 얻도록 한 것이 이것이 의술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아? 어? 대박이다. 이거 뭐 봉준호 감독 이런 거 알아? 이 기생충이 과연 박멸의 대상이냐, 네. 공존의 대상이냐, 이 공진화의 대상이냐. 이거를 상제님 진리로 보면 이 상생의 원리로 네. 이게 이 의술, 이것이 의술이라. 기가 막히 이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기생충과 네. 그들의 역할,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이냐.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세포가 이게 자라난다. 누구는 이런 얘기 돼요. 이건 시민이 한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네. 시민이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생충이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 착살이 되는 게 기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굉장히 화가 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시민이 얘기해서 저는 뭐 그냥 그러네요. 얘기는 할 수 있다. 네. 근데 기생충이라고 한 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시민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네. 기생충과 다르다 또. 네. 왜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품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기생이냐.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재밌잖아요. 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근데 더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기생충 영화하고 저는 이거를 킹덤은 조인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 기생에 관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담은 영화들이 있어요. 에이리언. 에이리언이 진짜 완벽한 기생충 영화예요. 사람 몸에 알을 낳거든. 그렇죠. 사람 맞아요. 몸을 뚫고 걔가 나와. 그리고 맞아요. 에이리언 1, 2, 3, 4가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친 거는 명작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괴물 영화가 아니야. 사실은. 이거 많은 철학적인 리플리라고 그 주인공이 있고 네. 그 감독이 이제 리틀리 스콧인가? 그 사람이 명작 감독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져요. 네. 이 최근에 나온 그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네. 와 그거 보고 운 사람도 많아.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걸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괴물 영화로 보면 그냥 괴물 영화일 뿐이고 이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3인가쯤에서 그 실제 네. 이 리플리 주인공 여자 주인공 리플리가 네. 이 이 에이리언을 실제 낳아요. 맞아요. 엄마가 돼. 맞아요. 네. 죽지 알아보잖아. 않고. 알아봐. 자기가 엄마인 걸 알아. 네. 뭐 이렇게까지 가거든. 그게 진짜 명장면인데. 그게 참 묘한 생각을 네, 하게 맞아요.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멋진 기생충 영화라고도 볼 수 있고 연가시도 이제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놀랍게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본 영화가 또 기생충 영화 있는데 네. 이 호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호스트. 호스트? 본 적 없으세요? 이 호스트는 뭐냐면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그 어느 날 하늘에서 이렇게 빛 같은 게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분명히 몸은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여기 들어와 원래는 있지만 네. 그 빛이 머리에 들어와서 그 몸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그 몸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에서 외계인이야, 외계인. 네. 이 외계인의 자아가 그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빙이 된 거네, 빙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기생충 형태로 나와요. 또 뇌를 이렇게 뚫었더니.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전 인류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사는 건 똑같이 살아. 자동차 운전하고 국가를 유지를 해. 똑같이 살아. 근데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 그걸 눈치채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네. 잡아서 계속 다 기생을 시키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소녀가 나와. 네. 그 소녀는 분명히 자기 몸 안에 다른 그 외계인이 들어왔는데, 네. 둘이 대화를 해서 한 번은 얘가 나오고 한 번은 얘가 나와. 그래서 둘이 서로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아 분열도 일어났다가 이 행동했다 저 행동했다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외계 쪽도 우리 입장도 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너희 지구인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 영화가 그려질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네. 굉장히 영적인 걸로 그려요. 이게 실제 영적인 영화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빙의 개념처럼도 얘기를 하고 진짜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게.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페르소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영화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제가 진짜 재밌게 본 건데 네. 이건 호불호가 갈려서 못 볼 분들은 되게 못 보기 때문에 뭐죠? 근데 저 같은 사람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보기 때문에 네. 기생수라는 영화예요. 이게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었고 제목은 들어봤다. 예. 근데 영화로 나왔는데 영화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일본 영화는 잘 못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까 그 호스트랑 비슷해요. 네.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빗덩어리 같은 게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유성우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호스트랑 좀 틀려요. 이건 뭐냐면 괴물이 몸 안에 네.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생하냐면 네. 사실 이것도 천국하고 비슷해요. 어. 뇌를 먹어요. 일단 오. 몸 안에서 뇌를 먹고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중요한 건 이 얘가 뭐 손으로 들어오든 어디로 들어오든 들어온 네. 다음에 꾸물꾸물 타올려서 머리에 올라가면 그 네. 몸은 이미 점령이 끝났고 걔는 뭐 이렇게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다가 이게 감정 뭐 이런 거 없어요. 행동하다가 이제 수틀리면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체기관 그 머리 네. 밑으로는 똑같아요. 완전히 사람이야. 근데 머리를 먹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령돼 가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구분하는 기술도 이제 찾아가지고 사람들의 반격이 시작돼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떤 이제 학생인데 네. 얘가 자고 있을 때 꿈처럼 뭐가 이렇게 몸에 들어온 느낌이 나서 꿈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팔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들어와갖고 뭐 이게 팔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 이쪽이 오른손인가? 네, 오른손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것도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딱 막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피를 낸다 어떻게 하고 막아요. 그러고 잠에서 깨요. 아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얘가 말을 해. 이제 막 여기에 눈이 생기고 말을 그러니까 오른손만 먹힌 거예요. 거기를 얘는 어디를 못 가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야. 재밌다. 그래갖고 나중에 정말 놀라고 하다가 근데 얘가 오른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걔 기생수는 오른손이야. 근데 오른손이한테 나중에 친해져. 네. 그들이 근데 성격이 되게 유쾌하거든 또 오른손이가. 네. 그래가지고 나 네 머리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서 여기 자리 잡았거든. 딴 데도 못 가.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거든 이게. 그래서 둘이 공존해.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생수는 네. 숙주의 능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줘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 몸에 있는 양분을 네. 조금씩 먹으면서 네.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자가 손수자예요? 기생수예요? 기생수 아니 짐승수. 짐승수 같지. 짐승수? 응, 그럴 거예요. 네. 그럼 다 손으로 가게?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막 변화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칼처럼도 모습을 바꾸고 해서 네. 늘어나기도 엄청 늘어나고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전투도 엄청 좋아지고 막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음. 신체의 전체적인 능력을 되게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액션이 되게 재밌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서민 그 네.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생수 영화를 보고 네. 오른손이가 숙주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거는 네.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고 네. 이게 영화지만 네. 실제 우리 삶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기생충, 네. 유산균도, 대장균도 다 어떻게 보면 기생충? 이렇게 충을 바이러스까지 본다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기도 하고 유해균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유익균이다. 음. 그리고 몇 균들이 이제 반항을 하고 또 우리가 구충제를 먹으니까 더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먹으니까 더 강화해서 자기 모습을 변신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작은 신들이거든, 신들, 병마들.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를 제외하면 네. 다른 기생수들은 사람을 다 잡아먹고 막 해를 끼치고 막 이렇게 자기네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정말 특이한 기생수 하나가 나와요. 거기 또 이 오른손이 말고도 하나 되게 특이한 또 기생수가 나오는데 이 기생수는 되게 오른손이 이상의 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어떤 여인의 몸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머리를 먹어. 뇌를 먹어서 자리를 잡았어. 네. 근데 자리를 잡고 보니까 임신을 했네. 아. 임산부였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잘 생각하더니 낳지 뭐. 오. 얘는 몸 아래는 완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전혀 안 받아. 낳고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우호적으로 얘를 지키려다 죽어요. 결국 이 아기를 지키려다 자기 몸을 강화해서 총 엄청나게 많이 맞고 아기를 지키고 죽어. 그리고 그 오른손이 주인 오른손이한테 이 아기를 부탁한다 하면서 자기는 죽어. 그러면서 이게 되게 이게 인간이 문제냐? 그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더 잔인하냐? 네. 이 기생수라는 저런 존재가 더 잔인하냐? 그러니까 저 미생물들이 과연 잘못이냐?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거는 우리 이런 상극의 환경성은 똑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걸 많이 저는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누가 보면 괴물 영화라서 잘 보기 싫어하겠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게 얘기가 이상한 대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네. 예, 킹덤 시즌 2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K 좀비 화이팅이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네. 천공 얘기를 하려고. 지금 천공 그렇죠.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생충이 자기 몸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킹덤 2에서 밝혀지는 사실이 뭐냐면 서비가 추적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게 우연히 물 속에 넣어보잖아. 네. 아니 뭐 보니까 시즌 2에서 보니까 물을 못 건너오거든. 네네. 왜 물을 못 건너오지? 네. 하다가 이제 조학주가 물렸잖아요. 안현대감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전염은 안 돼. 네. 뭔가 그게 물을 못 건너온 걸 보고 물 속에 한번 담가보자고 담가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상처에서 막 빠져나오잖아요. 맞아요. 긴 그 기생충들이. 연가시 같이 생긴. 예, 완전 연가시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이창한테 이제 왕세자한테 보여주거든. 네. 이 조그만 벌레한테 그렇게 됐단 말, 조선이 네. 이 꼴이 났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네. 그 물렸던 아기였던 그게 이제 왕이 되잖아요. 네. 자기 수하였던 네. 그 왕이 됐는데 마지막 장면에 여기 팔에 물렸던 곳에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벌레가. 꿈틀 흐르면서 뇌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얼굴을 타고. 네. 근데 지금 그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저게 머리로 간 거냐, 안 간 거냐, 변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여전히 또 왕으로부터 또 시작돼. 그렇지. 시즌 3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재밌는 건 왜 머리로 꼭 갈까? 그리고 대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천곡 얘기를 해. 천곡. 네. 천곡에 대해서 좀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것이 죽은 이를 되살린다는 그 풀인가? 조학주가 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승희 의원이 이제 네. 그러합니다. 이 풀의 진액을 침에 묻혀 죽은 자의 인당혈에 꽂으면 산 사람의 피와 살을 타는 괴물로 살아나는데 단 천곡이 상하거나 죽은 뒤 시간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자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천곡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천곡. 천곡은 이 뇌 한가운데를 얘기를 한다. 뇌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경전이 나와요. 네. 여러 이제 그 문헌들이 나오는데 네. 문화 콘텐츠 용어 사전에는 이환궁을 말한다. 니왕궁. 니환궁이라고 하고도 이환이라고 또 발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환궁은 뇌 중심부를 의미해. 뇌 한가운데. 손과체?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환을 보통 일반적으로 상단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상단전이 결국은 뭐 이제 송과체라고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 네. 서양에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네. 내면세계 외면세계를 때 했죠. 네. 데카르트. 어. 데카르트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들어앉는 자리가 어. 어디냐. 그거를 송과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우리 몸 전체는 기계다, 로봇이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약간 네, 이성주의로 네, 해서. 그래서 송과체가 영혼이 들어앉는 의자라고까지 표현했거든. 의자. 거기 딱 앉았다. 네. 그리고 몸을 조종한다. 네. 그러니까 뇌 한가운데는 송과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실체다. 실체가 있는 장소다.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천곡이 정확하게 송과체를 의미하고 이 김은희 작가는 이 기생충인 이 기생충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 들어앉아서 그 인간의 영혼의 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지배하는 걸로 본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진짜. 그 니왕궁은 뭐예요? 이환궁은 이게 뇌 중심부를 이환궁 그러니까 우리 몸에 궁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궁을 네. 집궁자를 이게 집궁자네. 진짜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환궁이 이제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궁으로 이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와. 나는 이 디테일이
뭐 알고 썼네. 연구를 많이 했네요. 송과체는 실제 이제 그 수행을 하면 수행의 네. 원리에서 네. 그 송과체 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해서 네. 소나무처럼 돼 있어서 네. 우리 몸의 어떤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차원의 관문으로 얘기를 하고 그 수행을 하면 광명 체험을 하는데 송과체 안에서 실제 멜라토닌이라는 네.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시각 눈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눈. 네. 저희들이 그 내면서 외면서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뭔가를 보거든. 송과체 자체가 응. 독자적으로 봐. 근데 뇌 한가운데 있음에도 아니 깜깜해야 되는데 뭔가를 본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그런 네. 거고 그건 환상이 아니다. 뇌과학자들은 그걸 그냥 반짝임 뭐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정말로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걸로 제3의 얘기를 눈. 하죠. 예. 그 제3의 눈이 마침 인당에 있다고 하는데 마침 인당에 꽂아가지고 침을 이렇게 딱 꽂으니까 바로 딱 들어가나 보다. 그죠.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걸로. 네. 인당이라고 그러니까 네. 인당혈이지만은 네. 인당혈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게 그 겉에 이렇게 있는 걸 잠깐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단전도 배꼽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 배꼽에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몸속으로 안쪽으로. 몸속 아. 안쪽으로 있는 거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다 안쪽에 이렇게 다 있는 거고 그 차크라가 겉에 형성된 게 아니라 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충맥을 충맥 속에서. 따라서 아. 형성돼 있는 거고 네. 그 충맥하고 이제 이 우리 여기 두 개가 만나는 십자로 만나는데 이 니한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송과체가 네. 그러니까 이 여기 제3의 눈 인당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여기 귀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가운데 만난 십자점에서 네. 거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더 위에가 백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의보감이에요. 오. 동의보감이 이거라니까 진짜. 동의보감 권이 외형편의 내용에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이걸 이제 한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석을 해놓은 거에 보면 네. 아예 천국을 송과체라고 아예 결정을 해놨어요. 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네. 주석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의보감 내경에서 머리는 기를 가진 상단전이라고 했고 뇌 그래서 외형편에서 머리의 뇌를 천곡이라고 했다. 천곡은 전신의 오장육부를 주재하는 원신. 원신. 우리가 원신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원자에 네, 신명신자 이게 쓰는 근원은 아니고 으뜸원자. 으뜸원자에 네. 그래서 원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음. 원신이 이제 그 자리 잡는 곳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요. 네. 천곡이 송과체인 거예요. 네. 데카르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9궁이 있는데 9궁. 네. 이 중에 이환궁은 송과체로서 네. 혼백의 혈로서 즉 넋을 조절할 수 있는 요혈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기로 기생충이 들어가서 지가 몸을 지배한 거야. 그래서 머리는 천곡이고 원신을 간직한다. 그래서 곡이라는 것은 천곡을 말하며 신이라는 것은 인체의 원신을 말하니 하늘, 그러니까 천곡, 하늘의 곡은 이제 골짜기 곡. 골짜기를 뜻하고 이제 곡은 또 골, 그리고 뭐 계곡. 네. 뭐 또 흉노의 또 임금을 또 뜻하기도 한다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커요. 곡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허공을 용납하고 네. 땅의 곡은 이게 지곡이 또 있나 봐요. 네. 땅의 곡은 만물을 포용하고 산천을 간직하고 있다. 이 땅의 곡은 아마 이런 골짜기를 실제 의미하나? 그래서 인간이 하늘 땅과 더불어 받아들여 같이하여 또한 곡이 있으니 네. 그 곡에 아까 얘기했던 하늘 곡은 이제 진짜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네. 예? 하늘의 곡은 만물을 창조해 변화시킨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무슨 하늘의 곡이니까 골짜기니까 이거 블랙홀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인간이 하늘 땅을 받으려 또한 곡이 있으니 그 곡에 진일 참진자 한일자를 간직하고 원신을 거주시킨다. 뭐지? 그냥 다 나와. 수행문화 이런 거 다 나와. 그 머리에는 9개의 구궁이 있고 위로는 9천에 상응하고 그 중간에서 1개의 궁을 이환이라고 하며 또는 황정, 골륜, 천곡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즉 원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혀. 그곳은 공허하여 골짜기와 같고 마치 비어있는 곡 같으면서 네. 신이 거기에 거하는 고로 곡신이라고 하니 신이 존재하면 살고 떠나면 죽는 것이다. 신이 낮에는 사물을 접하고 밤에는 꿈과 접하기 때문에 신의 거주를 편히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천곡이다. 이야. 근데 이제 황제의 이게 조금 길어도 조금만 더 읽을게요.
황진의 경우에는 천국은 원신이 지켜 스스로 튼튼해진다. 즉 사람의 몸 가운데는 상초에는 천곡인 이환이 있으며 신을 간직하는 부요, 중초에는 응곡. 곡이 세 개로 보는구나.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가 봐요. 중초에는 응곡인 강궁, 심장이 있으니 기를 간직하는 부요, 하초에는 허곡인 관원이 있으니 하단전인 것 같아. 네. 정을 간직하는 부인이 정기신. 네. 천곡은 원궁이라. 원신의 거실로서 영성이 존재하니 이것이 신의 중추가 되는 것이라. 우와, 뭐 다 필요 없어.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김은희 작가가 쓴 거야 지금. 응? 천곡은 찾기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기생충이 거기로 올라가서 올라탔다. 내 몸을 지배한다. 응? 그리고 이 괴물이 됐다. 뭐 대단한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가 네. 이렇게 뭐 아까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도덕경에도 곡신불사라고 해가지고 네. 시위 현빈이다. 이제 곡신은 죽지 않으니 그건 현빈이라 이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신에 대한 게 사실 이제 이 골짜기신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이해가 잘안 해석하는 게 돼요.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곡신이라는 게 원신이다 된 거고. 그리고 그 하단전의 그 부위가 그 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비어 있고 상단전 거기 손가체 거기도 비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네. 그 살이 많이 찌면서 네. 이 거기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그 공간이 살이 찌면요? 살도 찌고 그러면서 그 나이가 들면서 웃기다. 점점점 네.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 수행법 중에 이거를 이렇게 쓸어 올리는 그런 수행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 네.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넓히기 위해서 그런 수행법도 존재하고 그 거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네. 막힌다. 우리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백해 막힌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네. 비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이런 천곡을 김은희 작가가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김은희 작가가 네. 이게 무슨 뭘 하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작가인데 네. 사랑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거의 양대산맥인 김은숙 작가는 사랑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의 무조건 도깨비를 그렇죠. 비롯해서 전부 사랑 얘기를 중심으로 해놓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아니 사랑 얘기 러브라인 이런 거 없네요 했더니 제 몸에 러브 분자가 없나 봐요. 김은숙 작가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봤더니 이번에 둘이 절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둘이 절친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래. 엄청난 절친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 만들고 있어. 그래서 도깨비도 상제님 진리 문화를 다 만들었지. 네. 이번에 더킹도 뭐 태을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데 이 김은희 작가가 얘기하는 그리는 세계가 상제님 진리 이 동양의 세계는 수행 세계 이런 걸 지금 다 자기도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 해먹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자매 아니야 자매. 대단하다. 이 어쨌든 생사역의 이제 정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생사역의 정체는 인간 병기였다. 이걸 이제 시작은 그렇죠. 시작은 인간 병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병기가 이제 일본이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네. 남쪽이 어지러워지고 막을 병사도 없고 굉장히 이제 민심이 흉흉하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조학주가 선택한 길이고 안영대감에게 제시를 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상하냐 했더니 아주 수망촌이 있지 않냐. 수망촌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곳이죠. 네네.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막 팔다리가 나병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되게 참혹하잖아요. 네. 아직도 이제 치료책이 참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 생사초를 가지고 그 시술을 해서 인간 병기로 만들어서 그 외군들에게 이제 풀어놓고 이제 전염은 안 되니까 네. 이제 물리치게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안현대감이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영웅이지만 네. 그 영웅이 된 까닭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망촌 환사들 백성들을 다 인간병기를 만들고 죽이고 나서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쓰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수망촌 출신이 영신. 그 가족들이 이제 나병 환자여서 아마도 가족을 그런 것 잃었죠. 같아요. 네.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이 그냥 막 밑 끝까지 있죠. 그래가지고 내일이 없이 사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을 주장해요. 왜 영신이 지휘론에 왔냐?
뭔가 복수를 위해서 간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뭐 자세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신이 그 죽은 단이를 고깃국을 끓여서 사람들한테 사슴고기라고 속여서 먹이고 나서 이게 퍼졌기 때문에 그것도 다 뭔가 수망촌의 복수 이런 것도 좀 다 포함된 그런 의미도 있다. 3편에 그 얘기 나올 수도 있겠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3편에서는 이게 밑에 이 하층민들의 수많은 사연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엄청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영신의 사연도 그려질 거예요. 네. 영신의 사연도 엄청 그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살리는 거예요, 기분이는. 그래서 이게 인간 병기이면서도 네. 그 수망촌 그 가장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 그들이 희생됐다. 참 그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예. 그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생사초가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데 일부의 비밀이죠. 이제 이게 다가 아니야라고 섭이가 나중에 얘기하기 때문에 시즌 3에 더 나오겠지만 네. 드러난 비밀은 네. 생사초가 문제가 아니라 생사초를 이렇게 사는 생사초를 이렇게 기반으로 하는 기생충이 문제였던 거죠. 거기 그렇죠. 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째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 그거 무섭더라고. 아, 웃기다. 근데 이 생사초가 네. 이 섭이가 얘기한 게 의미심장해요. 물과 불을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찬성질인데 네. 분명히 찬성질을 좋아하는 게 이 기생충인 것 같은데 네. 불을 만나면 죽어야지 불을 안 죽고 불을 만나니까 전염성을 갖춰서 폭발력을 갖추게 됐다. 이게 무슨 뭔가 뭔가 신비가 있다. 근데 물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물과 불의 그 뭐 변화 이치 네. 이런 걸 여기 넣었다라는 네.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코로나 19세. 코로나19? 아니 원래 네. 코로나가 원래 겨울 지나고 날 따뜻해지면 없어진다 했는데 지금 안 없어져가지고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 7월까지 뭐 8월까지 얘기 조금 하잖아요. 원래 4월달에 없어진다 했는데. 어쨌든 전 감염이 3차례에 걸쳐서 되는 게 네. 맨 처음에 임금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임금이 물어서 단이가 걸리고 근데 단이는 거의 죽은 거죠. 죽었죠. 그리고 단이에 의해서 3차 감염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3차 감염자는 이제 쫙 퍼져나가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것도 삼수로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 노출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참 코드가 이렇게 많아. 어, 이렇게 많은 코드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했던 추위. 추위는 그 절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동지죠. 그렇죠. 그죠? 절정이라고 볼 수 있네, 동지가. 그지? 동지를 앞뒤로 한다. 근데 실제 코로나19도 네. 동지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 이제 폭발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건 동지잖아요. 네. 완전히 동지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도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대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찬성지를 도하여 더운 기운이 강한 봄, 여름에는 발병하지 못하고 가을과 초겨울에는 해가 있는 동안만 발병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1년 중에 가장 찬 동지부터 입춘까지는 낮밤 모두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언제냐면 음력 1월, 양력으로는 2월 4일경 요때거든요. 2월 4일경 지금 네. 지났죠. 네. 그래서 24절기로 볼 때 그 태양이 환경이 한 315도 정도에 와 있을 때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제님 진리로 보면 동지 한식 백오제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식이 언제냐? 한식은 이제 약간 날짜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4월 5일에서 6일 이틀 중에 대개는 이제 갈리게 되는데 동지로부터는 한 105일 되는 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한식 날은 찬밥을 먹잖아요. 찬 음식을 먹고 미리 해놓은 밥을 먹거나 이러잖아요. 과일 뭐 대충 먹고 뭐 때우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전설이 있죠. 이제 거기에는 단 2가지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24절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음력과 양력, 태음력을 이제 합쳐놔서 그거를 만든 건데 네. 그 전에는 그게 이제 절입하는 게 그 다 달라요. 그 각도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360을 24로 나누면은 네. 딱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 전에는 그 폭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절입일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임야도 신부께서 그거를 평이법이라 해가지고 평이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그냥 24로 나눠버린 거지. 네, 360을. 균일한 기간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네. 그거를 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그때부터 그걸 시헌역이다. 그래서 이제 상님 말씀에도 네. 이제 그 시헌역을 냈으나 이제 후천에는 네. 우리가 이제 분각을 쓰리라 이런 말씀 있나? 하여튼 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 시헌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시헌역이라 해서 이마주신 분님이 만드신 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네. 상제님 말씀으로는 이제 이 글은 세상 비결이니 잘 기억해 두라 하신 게 3인 동행 70리오 5로 봉전 20일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7월 7석 사모야여 동지연식 백오제라. 이 세상 비결이라는 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큰 틀로 돌아가는 걸 네. 말씀해 주신다는 게 7월 7석 사모야가 일단 있고 네. 이것은 7월 7석이 실제 이제 해방, 우리나라의 해방이라는 큰 어떤 대세가 이제 바뀌는 걸 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날이 이제 음력으로 7월 7석이 그 양력으로는 이제 8월 14일인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7월 7석 3호야니까 3 더하기 5는 이제 8이고 네. 3 곱하기 5는 15니까 8월 15일에 대한 말씀이다. 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그 전날 실제 이제 항복 문서를 이게 쓰고 했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이 7월 7석 3호야가 정확하게 맞아 대세 운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병난의 이제 어떤 대세? 뭐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수사님께서 이거는 큰 인류의 희망적인 어떤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기간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동지와 한식이 105일 기간이다. 이때 어떤 인류사에 있어서 지구상에 이 우주에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 이게 병난도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왔고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뭐 코로나는 이제 더 어떻게 지켜봐야 되지만 네. 이 병난의 대세에 대한 큰 말씀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어떤 뭐 바이러스는 이제 더워지면 좀 네. 덜해진다. 이거는 상식적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더워져도 이거는 이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 돌 수가 있고 내년에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반구랑 북반구랑 날씨가 반대니까 우리가 더워지면 추워지는 데가 있고 추워지면 더워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요즘 뭐 인공 바이러스라서 네. 그 여름에 인공적으로 생긴 거라는 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름 지나도 여름에도 창궐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좀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이제 우리가 그때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네. 여름에 이렇게 창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플루 계통은 하여튼 이제 겨울에 네. 창궐을 하는 거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번갈아서 이게 왔다 저게 왔다가 지금 아주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하고 이제 계속 연결해서 네. 하여튼 뭐 묘하게도 경상도에서 퍼져요. 그죠? 이게 이제 대구 경북에서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가 19가 이제 폭발을 했죠. 하루에 뭐 몇 명이 걸렸더라? 하여튼 간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우리는 뭐 이 정도면 잘 통제하고 있어 이랬는데 네네.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빵 터졌어요. 아, 그쵸. 그리고 집단 감염. 그게 또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빵 터진 게 네. 이 그 전화 콜센터에서 빵 터졌는데 네. 이 드라마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상주에서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경세제 쪽이기 네. 실제 이제 옛날에도 요새였고 네. 실제로 그렇게 그 산맥이 험하기도 해서 그쪽을 통과를 거기만 막고 있으면 못 온다. 네. 뭐 이런 것도 실제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문경세자라고 하는 데가 네. 서울로 들어가는 이제 그쪽 이제 입구. 영남 쪽에서 가는 네. 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문경이라는 게 경사를 듣는다. 왜냐면은 그 서울에서 이제 자원급제하면 네. 문경에서 거기서 이제 소리를 넘어와요? 듣는다. 거기 넘어오면서 그 소리를 듣는다 해서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그 문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목이기 때문에 네. 일본 애들이 이제 그때 상륙 부산에 하잖아요. 부산 네. 동네 해가지고 네. 동네에서 이제 그 가등청장이 오는 가등청장이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는 게 바로 문경세제를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왜 그럼 거길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충주인가 그게 내려서요. 충주 네. 쪽으로. 네. 그러니까 충주에서 탄금대 우리만 탄금대 있죠. 네. 탄금대에서 그 옛날에 그 이제 지금 그 나루터가 있거든요. 네. 옛날엔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타면은 그냥 서울까지 가는 거야. 거기가 이제 남한강, 북한강 하면서 쭉 가버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서울이야 바로. 네.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건데 그 네. 신립장군이 그때 상근대. 그거를 어디서 지키느냐 이거였거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경세제인가 거기 좀 넘어선가부터 네. 거기 지키면은 일본 애들 다 이렇게 그 계곡에 몰아나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신입장군이 그걸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병이었거든요. 기병. 신입장군은 어. 기병이었기 때문에 네. 말을 타고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 탕금대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싸운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조총에마다 이제 그 몰살 당한다고. 다, 다 죽었지 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 네. 바로 점령당하고 네. 그러면서 피난 가고 막 그런 게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고기가 바로 이제 문견세자가 그런 그래서 고기를 지킨 거예요. 서울로 못 가게 하려고 거기를 목이구나, 길목을 거기가. 거기를 막으면서 그걸 버틴 거지. 음. 예, 그게 된 거죠. 예,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게 튀는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코로나19의 양상과 너무 맞았다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은희 작가는 그건 우연이다 이제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제 하여튼 뭐 요 정도로 해서 시즌 2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기를 해봤어요. 그 아주 팬시한 모자를 쓴 사람들은 다 살더라. 진짜로? 아, 그게 웃기다. 실제 있어요. 네. 그 외국인들 기사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 모자가 사는 기준이구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거 이렇게 아, 나와. 웃기다. 해외에서 기사에 네. 안 멋진 모자를 쓰고 나온 사람은 모두 죽는다. 웃기다.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재미있게 될 것 같고 시즌 3가 너무 기대되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네. 김은희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네. 이 증산도 진리, 상제님 진리를 네. 많이 차용을 했다. 음. 그리고 그 뿌리까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창을 노출을 했고 천연두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시두가 대발하거든. 내 세상이 올 줄 응. 알아라.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시두의 때를 닿으면 태울 줄 읽어야 산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의 병난 시국과 너무 잘 별묘하면서 이거를 11년 전에 네. 벌써 준비하고 책을 내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생존의 비밀 책에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열어가며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생존의 비밀을 담은 책 제목이 생존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뭐 네. 시즌 킹덤 그 시즌 2도 했는데 내내 다 생존 어떻게 사느냐 살아야 되겠다 살고 봐야 될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왕세자 이창이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그냥 나중에는 막 담 위에 올라 담 위에 올라가서 피를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 마지막에 극한 장면들하고 직접 물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 물린 사람은 또 다 살더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왕자의 게임하고 똑같아가지고 마지막쯤에는 왕자의 게임하고 똑같더라고. 왕자의 게임도 뭐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장면까지 가는데 네. 물리기까지 했는데도 그 이제 얼음을 깨서 물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천국까지 가지라는 거지. 예, 천국에 그렇죠. 이르기 전에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갔다. 그게 또 네. 수행론이나 이런 네. 수행 그 동방 수행 문화의 이제 그런 것까지 원리까지도 담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즌 3가 참 기대가 되네요. 음. 뭐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뭐 혹시 뭐 말씀들 시즌 2를 까지 보시면서 느꼈던 거. 저는 우리나라 이제 사실 한류가 장금이 네. 대장금 대장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가 그 첫 번째로 삼는 게 있는데 네. 그때의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뭐 그 한의학 그리고 이제 그 한복 네. 이런 여러 가지가 그때도 이제 퍼졌잖아요. 근데 퍼졌는데 그때는 서양보다도 이 동남아 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쪽 그리고 네. 중동까지 이렇게 해서 퍼졌었는데 네. 요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하여튼 우리 한국의 이 아름다움 네. 이게 이제 그 서양에까지 네.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이제 한류에 그 우리 문화가 나가는 그런 발판으로서 네. 상당히 고무적인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야의 병난을 다루고 있어요. 네. 전염이 되고 네. 죽죠. 네.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네. 약을 찾으려고 하죠. 네. 그런 게 진짜 지금의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국가가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가 붕괴되느냐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구 붕괴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엊그저께는 이탈리아에서 네. 조기를 개항한다. 예. 그래서 뭐 10,000명 단위가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스페인도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조기를 개항한다는 뉴스를 보니까 진짜 슬프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애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종교나 무슨 과학기술이나 뭐를 다 넘어서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네. 그래서 그야말로 춘생추살. 예.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이는 천지의 이치를 지금 이제 냉엄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혹시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아까 얘기한 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누가 좀비가 되고 네. 누군 좀비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비가 된 사람은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자기가 마가 돼가지고 네. 이제 병마가 돼서 이제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네. 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막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물리느냐 안 물리냐 그걸 딱 결정이 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살기 위해서 막으려는 사람하고 네. 자기 살기 위해서 먹으려는 사람하고 네. 결국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이건 내가 일단은 그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 가지고 네. 내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걸렸을 경우에는 자기가 네. 병마의 어떤 그런 균의 보균자가 돼서 네.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병균화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지금은 국가가 방역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오는 그 병난 상황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면은 결국은 네. 그 병난에 걸리는 사람과 네. 병난을 치유하는 이 구원의 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네. 그 나눠진다. 결국 그렇게. 그래서 그 병난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네. 결국은 치유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전 진리를 만나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앞으로 오는 소식을 알고 그 구원의 법방, 사님이 내려준 그 구원의 법방을 갖는 자만이 네.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게 우리가 위기라는 말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누구는 그것이 위험이 되고 누구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 지금의 상황으로 결국은 내가 병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병마를 막는 그런 위치에 설 것이냐 결국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지금은 다르죠. 지금 말고 앞으로 이제 가을 개벽기의 그 계절 변급 상황에서는 그건 지금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된다라는 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종수아님 예전에 말씀하신 건데 정확한 말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네. 이런 어떤 이제 그 진식 호흡을 해서 그 진짜 우주와 하나 된 호흡을 해서 생각과 이제 그런 어떤 시비를 끊고 그 우리 몸에 우리가 원래 그 천상에서 받아 내려왔던 그 신은 원신인데 네.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그 식신이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뭘 구분하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식신이 이제 이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신은 잠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태울줄 수행을 하면 그 원신, 우리의 원래 근원적인 으뜸신이 이렇게 네. 깨어나게 된다.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태울줄 수행을 해서 원신을 깨우는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천국의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자를 잃지 않고 진짜 내가 내 몸을 주재하고 네. 그리고 내가 나로서 실제 행동을 하고 그게 이제 태울줄 수행에서 네.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진짜 도통의 경계를 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뭐 엄청 글도 쓰고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가장 절감할 하게 되는 게 지금은 이제 호모데우스나 뭐 이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문명과 지금 환경의 모든 것이 사람을 너 신이 될래 아니면 멸망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신이 될래 멸망할래. 근데 그 신이 된다는 거는 거의 그 유발라리가 얘기한 거는 진짜 네. 뭐 기술과의 합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네. 실제 이제 진리 세계에서 보면 네. 도통할래 아니면 멸망할래.
가을 세계에서 가을 세상을 들어갈 수 있는 완성 인간의 열매가 될래? 아니면 완전히 낙엽이 돼서 떨어질래?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문명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네. 그 태울주 수액을 통해서 꼭 이런 세계 눈 뜨시기 바라고 예, 오늘 킹덤 시즌 2 해설